저는 원래 자동차 보험이 메인이에요. 예. 좀 뭔가 나올 때 설명하는 자세부터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손사이론도 물론 잘 가르칩니다. 예. 자동차 보험은 2차 과목 맨 마지막 시험이고요. 맨 마지막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 보험 시간에는 시험 볼 때쯤 되면 손이 너덜너덜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손 같지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써야 되는 과목 시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뒤에서 이제 1차 과목 다 설명했지만 2차 과목은 완전 이제 바뀌죠. 이제 찍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는 걸 써야 돼요. 소설로 합격한 분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뛰어난 학자가 와가지고 정말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맞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은 학습량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모든 과정, 저희 학원뿐만 아니고요. 모든 학원 과정도 1차보다는 당연히 2차에 비중이 두게 되고, 그렇다고 1차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2차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까지 올해는 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더 짧았어요. 1차가 6월달에 시험 봤고요. 9월 말에 시험을 봤으니까 3개월밖에 텀이 없었거든요. 원래 일반적이면 한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3, 4개월 시간 안에 1차를 끝내고 2차를 공부한다? 그때부터 시작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과목 수도 많고 해야 할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딱 그 문제만 주어져서 올해는 이게 나오니까 이것만 공부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행을 발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본 과정부터 쭉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만 좀 설명드리면요. 올해를 좀 예외하고요. 올해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통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사례 문제는 보통 30점에서 40점짜리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 사례 문제는 말 그대로 사례를 줘요.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요. 그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 A가 차를 몰게 된 과정들이 막 풀어져 있어요. 뭐 아빠 차를 훔쳐 탈 수도 있고요. 사장 차를 훔쳐 탈 수도 있고요. 렌트카에서 차를 빌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주고요. 대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유형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돈을 주냐? 돈을 주지 않니? 주게 되면 어떤 담보로는 돈을 주고 어떤 건 돈을 주지 않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서술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점이고 이런 것들은 법률적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법률상 책임은 없다. 그런데 법률상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준다. 어떻게 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학습량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약관만 외우고 법조항만 외운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외워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 외우지 않고 풀어갈 수 없는 것, 이거는 그냥 이해하지 않고 풀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일 일찍 좀 공부하기를 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학습량도 길고. 대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면요. 뒷부분들은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암기할 양은 가장 적은 과목이에요. 암기할, 예를 들면, 다른 강사님들 설명하겠지만 외울 거 너무 많은 과목도 있잖아요. 다 암기하고, 물론 이해가 수반돼야 되지만 외워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 첫 부분에 해당하는 법령. 이 법에는 크게 우리가 자배법, 이 자배법을 이해하게 되는 이 민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개혁법 시간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썼었는데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기억나요? 이게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우리 그거 공부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1차에서 배운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고 자동차보험 이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이 두 개를 공부해야 돼요. 이 민법과 자배법을 공부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절반가량을 할애할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가 요거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원래 사례 문제에서는 일정한 사례를 주고 거기서 자배법과 민법상의 책임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시험은 이 사례 문제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자배법과 민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라고 문제를 아예 줘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공부하던 사례 문제 안에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길 사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례 문제를 공부하려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반 10강 이상 정도는 이 부분에 할애를 할 거고요. 보통 여지껏 비율적으로는 항상 1번 문제로 3, 40점짜리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거고요. 그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자배법과 민법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업할 거예요. 또 자동차 보험에 이 사례 문제뿐만 아니라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약술 문제는 법에서 나와요. 자배법.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약관이라는 건 자동차 보험 약관이겠죠. 이 자동차 보험 약관의 일부를 발췌해서 문제를 주기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3문제 가까이가 나왔어요. 왜 3문제 가까이가 나왔냐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이번엔 약관이 개정됐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자동차 보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식이법, 그죠? 또 윤창호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이런 유상운송, 쿠팡플렉스 이런 거 타고 나다 사고 나는 것들, 이런 유사한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되면 당연히 개정된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100%겠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어떤 학원에서는 자기가 찍은 거 다 나왔다. 그럼 못 찍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개정된 거에서 당연히 다 나오겠지. 그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가 됐고요.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특별히 예정될 것으로 예정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습 범위가 많아질 거고, 올해는 사실 예측 가능한 약술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본 이론을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조금 짜증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쉬웠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 시험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렵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기본 이론부터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으로 학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에서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 약술 문제들은요, 한 3문제, 한 15점 정도 100점으로 출제가 돼요. 3문제 15점이니까 한 45점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약술 문제가 출제되고, 올해는 80점이 넘게 약술에서만 출제됐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엄밀히 말하면 약술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이 문제는 이 부분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계산 문제가 출제돼요. 계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손해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뒤에서 설명하시겠지만 책임문제 계산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자동차 보험 계산 문제가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는 자동차 보험은 특이한 지급 기준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 문제가 출제돼요. 이건 약관이에요. 사망했을 때 어떻게 줄 거고, 부상했을 때 어떻게 줄 거고, 후유장애할 때 어떻게 주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일정하게 그 계산, 지급하는 방식을 정해놨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고,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사칙연산 혹시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더하기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 아니면 맞출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랑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 우리 보통 이패스 손사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문제풀이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간대에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풀이 시간에는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출 문제와 제가 냈던 문제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공부하는데 그냥 막 공중에 떠돌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강의를 이패스 손사가 생길 때부터 제가 쭉 자동차 보험 강의를 해왔고, 자동차 보험은 혹시 소문 듣고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좀 좋아요, 이빨이. 그래서 재밌고 즐겁게 여러분들과 수업할 수 있을 거고요.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고, 나중에는 내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과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윤석열과 함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 연말은 우리 같이 혹시 수업을 듣게 되면요, 같이 우리 자동차 보험 재밌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